예, 그렇죠. 어제 오늘 이제 환율은 약간 지금 원화가 약간 소폭 강세로 전환이 좀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여전히 시장 요즘 이슈가 환율이거든요. 요즘 방송 뉴스 저녁 뉴스 보게 되면 환율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환율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까지 번지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전망들도 많이 유튜브에 많이 나돌아요. 많이 나돌아서 짚어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현재 표를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인데 표를 보시게 되면 2009년도 4월 달 이후에 지금 환율이 최고치예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1,346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한 10원 정도 떨어진 1,335원인데 어느 때라도 지금 다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건 쪽이거든요. 환율이 뭐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죠.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원인을 이제 어디서 봐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진단이 좀 내려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환율이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거 최근에 1년하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7월 달 이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얼마만큼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환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다 검은색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연초 대비해서 하락률입니다. 네. 12.5%죠. 더 떨어진 것도 있죠. 더 떨어진 것들이 유로, 파운드화가 13.7% 떨어졌고 유로화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엔달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1년로 따지면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게 환율은 달러 외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달러에 다 떨어졌는데 여기 1년 단위로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떨어진 건 아닌데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7월 달 이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가 나오죠? 그렇죠. 맨 아래쪽이거든요. 원달러 9.6%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환위기니 금융위기니 나온 이유가 일단은 아마 7월 달에 떨어진 이유를 제가 보기 달리 찾을 수는 없는데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최근 들어서 지금 지난 8월 20일까지 약 255억 불입니다. 이달에만 100억 불이 지금 8월 20일까지 한 달에만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7월 달부터 무역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또 애완 보유고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렇던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 가능성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쪽인데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다. 잘 관리를 해라. 이제 그런 어떤 당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CDS 유언부도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환율 하락과 함께. 근데 보면 제가 그 표를 준비를 안 했는데 CDS 프리미엄 자체는 거의 평평해요.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문제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결국은 달러의 강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리해드리면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다 통화가 다 약세다. 달러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앞서 유로화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에 이제 달러와 달러의 가치는 다른 나라 통화들 특히 비중이 가장 큰 유로화가 57%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화가 14% 정도, 그 다음에 파운드화가 13%,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6개국 통화가 달러 인덱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들 국가들 앞서 얘기했던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그런 나라 국가들이 통화가 안 좋으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죠. 그러니까 뭐냐? 미국도 안 좋지만은 가장 지금 안 좋은 게 유럽이고요.
유럽이고 그쵸. 일본도 안 맞아요. 좋고 영국도 안 좋고 물가가 엄청 뜨니까 네네. 이런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 강세가 원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앞서 제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위안화가 지금 평가 더 절하가 될 네네.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요. 중국의 위안화도 달러 인덱스의 6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면서 원화 약세가 전개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만의 문제라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사죠. 근데 보면 지금 7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현물을 거의 5조 원 넘게 샀습니다. 주식을 안 판다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험을 감지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먼저 감지하고 주식 그렇죠. 팔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 주식 팔지 않다는 것 자체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가능성은 시장에서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런 가능성은 적다. 그런 없다. 가능성 가지고 네. 투자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 규제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환율이 하락한 국면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을 못 늘립니다. 한등 떨어지는데 네네. 손실나는데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때가 기다리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 그럼 왜 샀냐? 7월달 위에 5종을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샀냐? 제가 얘기했지만은 쇼커버링입니다. 주가가 안 빠지니까 쇼커버링 우선 급하니까 그걸 쇼커버링해서 일단은 주식을 상환해 놓은 거고. 근데 대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을 지금 안 사잖아요. 지금 뭐 거의 현물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데 주수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선물 시장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오늘 또 장중에 5천억 가까운 선물을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장 막판에는 이제 1,300억대로 줄어들었지만은 그래서 시장은 외국인 투자 결국에 환율 상승 부분 자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환율이 떨어져야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적으로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네. 환율 상승 부분 자체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슈다. 시장이 반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을 쳐지면서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환율이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유로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의 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가장 앞서게 달러 인덱스가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유로화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영국도 파운드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 지금 물가 불안이 10%가 넘었지 않습니까? 소비 CPI가 영국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국가들의 주요 통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적 강세가 전개가 되면서 상대 달러의 강세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 기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달러는 보니까 약간 지금 강세, 약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현재 108, 23 정도 되더라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내일 또 약간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전체적 기조 자체는 유럽이라든가 여타국까지 안 좋기 때문에 환율 상승 가능성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업종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짚어지면 환율 상승의 수혜주와 피해주가 어떠냐? 피해주가 어떠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해 보면 일단은 환율이 상승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겠죠. 수출 기업이고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로 그다음에 그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될 건데 대표적으로 긍정기 업종 자체는 조선, 그다음에 해외 수주와 관련된 건설,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 그다음에 OEM 의료기업, 대표적으로 가장 수혜주가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지난 2분기 때 환율 효과 때문에 6천억이 플러스가 됐거든요. 네네. 그대로 추가적으로 지금 환율이 더 약세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환율 약세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환율 상승 부분 자체는 계속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반면에 부정적인 업종 자체는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업종들,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철광석에 대한 원재료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피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정유업종도 마찬가지겠죠. 수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도 곡물을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피해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도 대표적인 피해주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달러 베이스로 비행기를 사다가 리스 형태이기 때문에 외화 비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혜주와 피해주로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